근사한 낭아의 감성 서재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작품 크놀프의 출판사 작품 소개를 먼저 천천히 읽어드리려 합니다. 이 소개글은 헤세가 그려낸 한 인간의 내면과 여정, 그리고 이 책이 품고 있는 정서의 결을 아주 단정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작품이 품은 분위기를 살짝 스며들듯 만나보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크놀프의 작품 소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작품 소개. 크놀프는 작가인 헤르만 헤세가 아끼고 사랑하는 인물이다. 크놀프는 헤세의 여러 작품들 속의 주인공들과 형제이며 작가 자신의 분신이기도 하다. 세 편의 이야기로 이루어진 작품 크놀프는 1907년에서 1914년 사이에 보덴제 근처의 가이엔호펜과 베른에서 씌워져 서로 다른 잡지에 독립적으로 실렸었다. 1908년 노이의 룬투샤우의 크놀프에 대한 나의 회상이, 1913년 데어 그라이프의 초봄이, 1914년 도이체 룬투샤우의 종말이 발표되었다. 1915년 이 이야기들은 한 권의 책으로 묶여 피셔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 시기는 헤세가 결혼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자신의 시민적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탈출을 시도했던 시기이며 성찰적인 소설들이 풍성하게 발표된 창작 후반기로 접어들기 전에 과도기이기도 했다. 직업과 결혼을 통한 평범하고 안정된 생활을 거부하고 세상을 자유롭게 떠돌며 자연과 사람들을 관찰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크놀프의 모습에서 헤세가 어떤 삶을 원했는지 엿볼 수 있다. 헤세는 크놀프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자네가 크놀프를 다시 읽었다니 나도 기쁘네. 왜냐하면 내게는 그 작품이 여러 발전 단계를 뛰어넘어 여전히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작품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지. 브루노와 함께 언젠가 몇 년 만에 나의 고향 골짜기와 고향 도시 칼브를 다시 찾았을 때 놀라운 경험을 했었네. 내가 거리 곳곳에서 보게 되거나 살아있다고 느낀 것은 내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모습이 아니었네. 그것은 크놀프였네. 내게는 크놀프와 고향이 하나였다는 것을 그때서야 분명히 깨달았네. 1954년 1월 에른스트 모르겐탈러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크놀프는 사랑스러운 인물이다. 그는 시인이고 노래하는 사람이다. 욕심도 없고 집착도 없다. 그는 오직 자신의 내면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 살아간다. 흘러가는 구름과 바람, 아름다운 꽃과 나무, 하늘과 해, 시골길, 불꽃놀이, 그리고 소녀들을 그는 사랑한다. 자신의 밝은 성품과 여러 가지 재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데서 만족을 느끼는 그는 어딜 가나 사랑을 받고 환영받는다. 그가 머무른 곳에는 잠시 즐겁고 따뜻한 기운이 감돈다. 그는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동료이기도 하다. 좌절한 친구를 위로하고 외로운 소녀의 다친 마음을 열게 하여 기쁨을 되찾아주고 제역공 아내의 유혹을 재치 있게 거절하는 그에게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크놀프의 밝고 여유 있는 삶은 그것이 인생의 무상함과 어두운 면에 대한 그의 경험과 성찰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대조적으로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타인에 대한 신뢰를 배반당한 아픈 경험으로 인해 방랑 생활을 시작하였던 그는 인간은 결국 혼자서 자신의 짐을 지고 가는 존재임을 알고 있다. 그는 남의 집에 입양된 자신의 아들을 가까이서 대할 수 없는 슬픔을 겪고 있으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저 멸시의 대상이며 비천한 존재일 따름이다. 그가 아프거나 외로울 때 그를 위로하고 돌보아줄 사람 역시 아무도 없다. 폐결핵에 걸려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이 홀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이 과연 의미 있는 것이었던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이 크눌프를 괴롭힌다. 겨울 산속에서 끝없는 방랑을 계속하며 그는 신과 대화를 나눈다.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의 삶과 화해할 수 있었던 그는 평화롭게 눈 속에서 숨을 거둔다. 신은 그의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보아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난 오직 네 모습 그대로의 널 필요로 했었다. 나를 대신하여 넌 방랑하였고 안주하여 사는 자들에게 늘 자유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씩 일깨워 주어야만 했다. 나를 대신하여 너는 어리석은 일을 하였고 조롱받았다. 네 안에서 바로 내가 조롱을 받았고 또 네 안에서 내가 사랑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자녀요, 형제요, 나의 일부이다. 네가 어떤 것을 누리든 어떤 일로 고통받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했었다. 크눌프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비평가들은 이 작품의 유려한 문체와 부드럽고 단순한 언어, 그리고 작품 안에 그려진 전원적인 풍경을 칭찬하였다. 그들은 이 작품 안에 사랑스러운 독일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보았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19세기 말의 독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독자들은 여유 있는 크눌프의 발걸음을 따라 어느 소시민 가정의 모습도 엿보고 주말 풍경이며 시골의 묘지, 작은 술집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외향적인 모습뿐 아니라 직업을 신이 부여한 소명으로 생각하는 소박하고 건실한 시민의식까지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면적인 해석을 떠나 좀 더 깊이 작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기본적인 갈등이 존재함을 깨닫게 된다.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려는 평범한 시민들과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본성을 따라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유별난 사람들. 혹자는 이 갈등을 시민과 예술가 간의 갈등으로 요약한다. 그것은 독일 문학사를 통해 꾸준히 토론되고 작품화되어 왔던 주제이기도 하다. 헤세가 작품 크눌프를 통해 이야기하려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인 듯하다. 시민의 직업윤리와 기준으로 볼 때 크눌프의 삶은 무가치하고 아무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으나 좀 더 넓은 시야로 신의 시선으로 볼 때 그 삶 또한 그 자체의 의미를 갖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의 기준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좀 더 깊고 넓게 성찰할 것을, 타인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을 권한다. 그러기에 안정된 시민의 삶을 거부하는 크눌프 역시도 다른 직업인들의 삶을 항상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곤 한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이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경멸하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유행하는 견해와는 달리 나는 작가의 과제가
자신의 독자에게 인생과 인간에 대한 규범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거나 그가 전능하고 권위적이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네. 작가는 자신을 매혹시키는 것을 묘사하는 자라고 생각해. 그늘프와 같은 인물들은 나에겐 매우 매혹적이네. 그들은 유용하지는 않지만 많은 유용한 사람들처럼 해를 끼치지는 않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닐세. 오히려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그늘프와 같이 재능 있고 생명력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의 세계 안에서 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이 세계는 그늘프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또한 내가 독자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 연약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일세. 1954년 1월 에른스트 모르겐탈러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삶에는 수많은 길이 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간다. 다수의 선택을 진리로 여길 때도 있고 타인의 선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도 있다. 현대인의 삶은 더더욱 그러하다. 모두가 자신의 짐을 지고 외로이 가는 길이지만 서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자고. 고개 끄덕여주고 미소 지어주고 걸어가자고 헤세는 권하고 있다. 100여 년의 시간과 먼 공간을 뛰어넘어 그의 작품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이유. 바로 삶에 대한 그의 진지하고 따뜻한 시선 때문일 것이다. 1997년 6월 이노운